안녕하십니까? What's New인 삭스 5.7 버전 신규 기능 소개 웹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삭스 최신 버전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에 앞서 벤틀리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벤틀리의 해양 산업용 제품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벤틀리의 주력 상품인 삭스는 모든 종류의 해양 구조물에 대한 종합 구조 분석 및 설계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재킷, 플랫폼 탑사이드, FPSO나 원제 등 부유식 시스템의 탑사이드에 대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풍, 터빈, 지지구조물의 구조 분석 및 설계에서도 점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모세스는 벤틀리가 2013년 인수한 최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주로 해양 설치 프로젝트의 유체 정력학, 유체 역학 분석에 사용되는데 FPSO, TLP, 반잠수식 플랫폼 등 부유식 플랫폼의 분석에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맥서프는 벤틀리의 조선공학 소프트웨어로 신규 선박의 초기 설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삭스와 모세스의 조합으로 전형적인 해양 프로젝트의 모든 면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내륙 구조물 제조 및 이를 위한 구조 분석에서부터 모세스를 사용한 설치 선박으로의 구조물 하역, 동작 및 안정성에 대한 모세스 사용과 삭스를 사용한 수송 중 구조 해석 및 피로도 확인 기능까지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설치를 위한 리프팅에서 모세스를 사용하며 삭스는 모든 운영 상황에서 재킷의 최종 디자인에 대한 구조 분석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탑사이드의 분석 및 설계 기능도 제공합니다. 모세스에서는 탑사이드의 설치 및 리프팅 등 기타 설치를 위한 플롯오버 분석이 가능합니다. 모세스는 FPSO 등 부유식 시스템에 대해 동작 및 안전성 기능을 제공하고 삭스의 동작으로 인한 가속도 자료를 넘겨주며 무어링 효과를 감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삭스는 탑사이드의 구조 분석 및 설계, 피로도 확인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 플랫폼에서는 모세스로 동작 분석, 삭스로 구조 해석에 대한 동일한 접근법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저희는 삭스와 모세스의 조합으로 이러한 프로젝트의 모든 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삭스의 새로운 버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스가 벤틀리로 인수되면서 저희는 큰 발전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8에서 9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메이저 버전을 출시하고자 하며 모델링, 분석, 설계, 상호 운용성 전반에서의 발전과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버전에서 추가된 부식 영역 관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모델링 기능과 몇 가지 접합 메쉬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비관형 접합부의 메쉬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FPSO의 탑사이드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 및 설계 영역에서는 응력 변형 관계 관리를 중심으로 한 증진 및 파괴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삭스는 모든 해양 설계 코드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잘 알려져 있지만 EC/3 및 SISC 코드의 최신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로도 부분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삭스는 시간 측면까지 확장된 독특한 상호 피로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간 상호 운영도 중요합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삭스와 벤틀리의 프로젝트 와이즈 엔지니어링 협력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삭스 모델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팀들이 삭스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삭스 모델의 최신 버전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스가 벤틀리의 응력 계산 시스템인 오토파이브와 통합되는 등 삭스와 다른 제품들이 연계되면서 구조 및 기계팀들 간 상호 운영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의 온라인 세미나를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인 삭스 5.7 버전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스 5.7 버전의 새로운 부식 모델링 기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해수는 완벽한 전해질인 액체입니다. 다량의 소금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철강 구조물에는 부식성이 높은 환경입니다. 강관 부재의 경우 부식이 일어나면 단면의 기하학적 구조가 줄어들면서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내구력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설계, 기존 플랫폼의 갱신 및 해체에는 부식 모델링이 중요합니다. 고정 해양 구조물에는 5개의 부식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구역은 구조물이 계속해서 대기에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2구역은 스플래시 구역으로 불리는데 파도 및 물보라의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부식이 일어납니다. 3구역은 조수구역으로 조수의 변화 때문에 파면의 변화가 심한 부분입니다. 4구역은 계속해서 수면 아래 위치하는 수중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5구역은 머드라인 아랫부분입니다. 사용자들은 5.7 버전의 새로운 부식 모델링 기능을 통해 수직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부식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직 조정 높이에 따라 다수의 부식 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단일 구역에 대해 두께 범위를 설정하여 다수의 부식 범위를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부식 구역은 두께 비율 또는 절대치 기반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식된 구역 규모는 부재 무게, 부력, Y 및 Z축, 힘 규모 및 항력, 관성력 계산에 사용됩니다. 부식과 비부식 기하학 구조 중 선택하여 이를 기반으로 환경 하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강성도 속성은 부식된 구역의 규모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됩니다. 다음으로 비관형 접합부 메쉬 기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강도 분석 및 SCF 결정을 위해 관형 접합부를 자동적으로 메쉬하는 기능을 삭스의 5.3 버전부터 제공하였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은 선택한 관형 접합부를 자동으로 메쉬하고 분석을 위해 이를 다시 전체 요소 모형에 삽입할 수 있었습니다. 5.6 버전에서는 서로 다른 단면 기하학 구조를 지닌 부재로 구성된 비관형 접합부에 자동 메쉬 기능을 도입했으며 5.7 버전에서는 이 기능을 계속해서 향상시켰습니다. 1분가량의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관형 접합부를 메쉬하려면 먼저 접합부를 확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접합부 탭 아래에서 접합부 메쉬 기능을 선택하고 실제 접합부를 간단하게 선택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전체 메쉬 강도나 끈 브레이스 교차점의 메쉬 교차 부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쉬할 부재의 길이를 선택하거나 사변형 플레이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접합부를 3D 형태로 확대하고 접합부를 꺼서 좀 더 정돈되어 보이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옵션으로 가서 동판 투명도를 끄고 실제 크기 요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전환부의 메쉬가 매우 좋고 메쉬 퀄리티도 좋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5.7 버전에 도입된 해류 응력 및 압력 기능을 사용해 파동 부하 45도 방향으로 수행한 급강하 분석의 대표적인 결과물들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후처리의 기능 향상으로 부재 설계를 위한 AISC14 에디션 코드 확인을 포함한 5.7 버전의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를 보시겠습니다. (5.7) 버전에서는 채널 선택 및 T-섹션 기하 구조 추가 등 유로코드 EC3 2005 코드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선된 상호 피로 모듈을 보시겠습니다. 사용자들은 삭스 상호 피로 모듈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손상 허용치를 넘는 주요 접합부를 쌍방향으로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5.7 버전 이전에는 상호 피로도 모듈에서 스펙트럼 피로 분석 또는 결정론적 피로 분석의 결과로 손상을 입게 되는 접합부를 재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5.7 버전에서는 이 기능을 하중 이력에서 손상이 발생하는 접합부의 재설계까지 확장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은 삭스 상호 피로 모듈을 사용하여 계속 확인하며 부재의 기하학적 구조를 빠르게 변경하고 피로 수명의 즉각적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용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SCF 옵션의 호스트를 선택하고 손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 재설계에 사용한 많은 수의 SN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호 피로 모듈은 전달 함수 제도, 반응 함수, 파 스펙트럼, 음력 범위대 주기 등 모든 제도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들은 피로 손상, 응력 및 손상, 전달 함수 보고서, 응력에 대한 주기, 부재, 세부 사항 및 접합부 분류 등 아주 다양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괴 시 다수 선형 응력, 압력 소재의 특성 강화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급강하 분석 또는 선박 충돌, 물체 투하, 폭발 하중 등의 돌발 사건으로 인한 파괴 하중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소재의 응력 및 압력 특성에 대한 정확한 재현이 필요합니다. 5.7 버전 이전에서는 플라스틱 및 탄성력 상수 비율로 나타나는 압력 강화량에 따라 이중 응력 및 압력 곡선을 사용해 응력 및 압력 특성을 모델링했습니다. 5.7 버전에서는 다수의 응력 및 압력 값을 사용하여 비선형 응력 압력 특성의 정확한 재현이 가능해졌으며 부재에 대한 다수 선형 산출 후 응력 압력 행태가 다양한 부재 집단에서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다중 응력 및 압력 포인트를 50개까지 사용하여 비선형 소재 응력 및 압력 행태를 실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삭스 5.7은 상호 운영성 분야에서도 중대한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와이즈와의 통합을 증진시킴으로써 작업 공유 및 협력 작업 흐름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오토파이프에서 산출된 배관 지지물 반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삭스 프로젝트 와이즈 통합을 통해 팀 구성원들이 같은 사무실에 있든 여러 장소에 떨어져 있든 프로젝트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업무 협력에 프로젝트 와이즈를 활용하면 파일 공유 및 동기화, 접속 통제를 위한 컨텐츠 파일 허가 설정, 현재 및 이전 버전의 추적 유지 등이 가능해집니다. 어느 장소든 어떤 기계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파일에 접속하실 수 있으며 검토가 가능해져 프로젝트 파일 관리가 수월해지며 프로젝트 와이즈와의 통합도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삭스 5.7에는 완전히 새로운 삭스 프로젝트 수행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실행 기능은 1:1 대응을 제공하여 우측에는 삭스 프로젝트 뷰가, 좌측에는 로컬 파일 및 폴더가 나타납니다. 최근 삭스 라이선싱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에게 라이선싱의 작동 방식과 관리 가능한 툴들에 대해 알려드리고 라이선싱 사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벤틀리 셀렉트 라이선싱에 대해 가장 먼저 이해하실 것은 이것이 고정 라이선스 시스템이 아니라 라이선스 사용 로그인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라이선스든 사용하시면 어떤 라이선스를 언제 사용하셨는지 기록됩니다. 삭스 5.3, 5.4, 5.5 버전에서는 IEG 라이선싱 레이어를 사용하여 개별 인스톨러가 있었고 여러분이 삭스를 시작하고 끌 때 라이선스를 자동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삭스 5.7 버전을 포함해 5.6 버전 이후부터는 삭스도 벤틀리 표준 트러스트 라이선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IEG 레이어가 필요하지 않으며 체크아웃과 체크인이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에게는 라이선스 신뢰도와 유연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어떤 라이선스가 사용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사용되는 디폴트 라이선스를 통제하는 일이 수월해지도록 이 버전에서는 우측 다이얼로그를 도입하여 시작 시 사용되는 라이선스를 제어하도록 하고 다이얼로그 박스에 어떤 모듈이 어떤 라이선스에 포함되었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자들은 수행 중인 작업에 따라 어떤 라이선스가 사용되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셀렉트 서버 자체 내에서도 라이선싱 작업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도움말 시스템이 있습니다. selectserver.bentley.com을 방문하시면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셀렉트 서버 웹 포털에서 제공하는 종합 도움말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고서들을 통해 거기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언제 사용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엄격하게 라이센스를 통제하고 싶으시다면 웹 포털을 통해 수동 체크아웃 및 체크아웃이 필요하도록 조정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기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셀렉트 서버 웹 포털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electserver.bentley.com을 방문하시면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께서는 도움말 인덱스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선싱의 작동 방식, 체크아웃 통제 등 사용 가능한 명령어에 대한 설명, 기타 사용 가능한 보고서 등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보유한 좋은 도움말 시스템이 나타납니다. 셀렉트 서버 웹 포털 내에는 세 가지 주요한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 환경을 설정하는 사이트 설정 메뉴입니다. 어떤 기기가 어떤 라이선스에 접속이 허용되는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드밴스드 유저에서 맞춤형 활성화 그룹을 만들어 구조 엔지니어링 팀은 구조 라이선스에 접근하는 식으로 각 그룹마다 라이선스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메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가 있는데 아마 피크 사용량 보고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날마다 각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최대의 라이선스 사용량을 보실 수 있으며 보유해야 하는 라이선스 개수와 연동되는데 다른 많은 보고서들도 특정 기간과 특정 어플리케이션으로 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라이선스 관리를 위한 제어 기능이 있어 라이선스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사용하시면 서버에서 수동으로 라이선스 체크아웃을 하거나 누군가 실수로 체크아웃 상태로 두었을 때 체크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셀렉트 서버 웹 포털에서는 많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다른 자원은 로컬 라이선스 관리 툴입니다. 라이선스 관리 툴은 벤틀리 엔지니어링, 삭스, 라이선스 툴의 시작 메뉴에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다양한 범위의 로컬 툴이 제공됩니다. 먼저 활성화 상태 탭에서는 활성화된 라이선스를 보여줍니다. 여러분께서 로컬 기기에서 활성화된 라이선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 이후에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체크아웃 탭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수동으로 라이선스를 체크아웃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지만 다음의 두 가지 상황에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30일 이상 접속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라이선스에서 수동으로 체크아웃 해야 하며 만약 서버에서 체크아웃 온리 설정이 되어 있다면 라이선스 관리 툴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체크아웃과 체크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라이선스 툴을 사용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언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도록 라이선스 로그를 볼 수 있으며 라이센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라이선스 관리 툴에서 로깅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센스 작동 방식에 대해 약간의 배경 정보를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selectserver.bentley.com과 help, 도움말 시스템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범위의 툴들이 사용 가능하며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삭스 5.7 버전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